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기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30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시장이 그래도 꾸역꾸역 또 올라갑니다. 3,100포인트 언저리를 바라보고 상방으로 아직 가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탄력도가 좀 떨어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주도 섹터가 다시 살아나는지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특히 화장품이라든지 전력기기 쪽이 상당히 괜찮았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쪽은 오늘도 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역시 숫자가 나오는 쪽, 전력기기나 그 다음에 화장품 쪽에 대한 숫자가 나오는 쪽에 대해서 오늘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현물을 조금 파는 분위기입니다. 개인은 조금 받쳐주고 있고, 기관도 여전히 오늘 좀 사줬고, 전체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현물은 팔고 있지만 또 선물을 순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상방에 대한 배팅은 여전히 일정 부분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점도 국내시장의 흐름들을 좀 지켜볼 수 있는 분위기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장 이런 과정에서 이제 기다리는 조정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좀 저평가됐다고 보이는 종목이 그렇게 썩 많이 보이는 좀 장이 아니거든요. 3,100포인트 어제도 또 왔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좀 있는데, 기존의 주도 섹터는 보유하고 계시다면 아직까지는 추세 이탈되기 전까지는 좀 보유를 하시겠지만, 신규 자금을 가지고 이제 좀 사야 될까? 지금이라도 뭔가를 사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은 이렇게 좀 저평가되거나 좀 저렴하게 싸 보이는 종목이 눈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그런 좀 시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은 조금 고민이 많아지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매를 통해서 가는 종목은 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제가 도움을 좀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같이 또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또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 될지 조금은 같이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6월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시장을 보면서 고민을 좀 해보는 하루가 또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16.8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2차 전지와 정유, 원전, 강관업체, 자원개발, 전선과 전력 설비, 로봇, 조선과 피팅 밸브, 그리고 중소형 철강주와 화장품, 엔터미디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무역협상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4월 초 급락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왔고, 20% 이상 주가가 빠진 이후에 단기에 그 20% 이상의 하락폭을 만회하는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한 번도 그 이후에 빠진 적이 없었다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역시 시장은 강세 쪽으로 여전히 아직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 중심으로 시장은 아직은 힘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다만 빠른 순환매와 그리고 최근에 올라왔던 탄력도, 주가 상승 탄력도는 지금 들어서는 그만큼의 탄력도가 좀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보여드리면 경제지표입니다. 지금 근원소비자 물가지수와 지출 물가지수 등등이 좀 나와 있는데요. 자, 5월에 PC는 전년 대비 2.3% 증가를 했습니다. 에너지 식료품 제외하고는 플러스 2.7%로 아주 PC 쪽은 양호하게 나왔고요.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3% 둔화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PC 같은 경우는 좀 하향 안정화돼서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지면서 이 소비가 조금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경기의 하강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구간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미국의 5월 가처분 소득인데요. 이게 전월 대비 마이너스 0.6% 하락을 보였습니다. 최근 쭉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든 게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는 2022년 1월 이후에 첫 하락이기 때문에, 자, 소비가 둔화되는 것 같다, 가처분 소득이 약화되면서 좀 소비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자, 개인 실질 소비나 개인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쭉 빠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5월 물가는 조금 어느 정도 높게 나왔지만 소비와 소득도 별로 안 좋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경기가 좀 하강 곡선을 일부 좀 그린 것이 아닐까라고 우려가 생기면서 금리도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은 또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고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5%와 4%로 예상치였던 5.1%와 4.1% 모두 하회했습니다.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5%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4%가 나온 거죠.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기대 인플레가 빠지니까 그러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조금은 완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전치 대비로도 낮은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가파른 물가 상승의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거기다가 개인 소비 가처분 소득은 빠지기는 했지만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60.7포인트로 또 기대보다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신뢰지수가 올라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소비 지출과 관련된 센티가 또 회복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대지수가 예상보다 낮았으나 이전치 대비 높은 수준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왔고 경제 상황 지수는 기대치를 상회한 것으로 이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캐나다와 모의역 협상 즉시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기업 대상 디지털세 부과가 이유였는데 시장 금리가 여기에 따라서 또 반등을 하기도 했죠. 자, 코스피는 연고점 돌파 이후에 2거래일 숨고르기 진행 이후에 오늘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2거래일 연속 선물 순매수가 나왔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현물 3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선물로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순매수한 개인도 금요일 오전 기준에는 순매도가 소폭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원전과 지주, 화장품, 음식료, 2차전지, 전력기기 쪽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방산과 금융지주, 스테이블코인 관련 쪽은 하락세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원전을 보면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는 것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 초반 급반등하면서 시작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실용주의 정책 기조가 부각이 됐다는 점을 평가를 받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국에 1월부터 4월까지 화장품 수출액 36억 달러, 동기간 미국 수출액 35억 7천만 달러를 추월했다. 사상 최초로 나타나면서 실리콘2 등을 포함한 종목들이 급반등이 나왔고 펌텍코리아 이런 종목도 괜찮았고요. OEM, ODM사도 괜찮았습니다. 자, 전력기기는 HT 현대일렉트릭이 노르웨이 벌크 인프라스트럭처와 전력기기 협약을 맺었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유럽 수주 역시 확대됐다는 소식들 때문에 전력기기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전선주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여당이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관련 유예기간과 형법 개정 없이 즉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아마 오늘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오늘 저녁에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방향성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코스피의 신용융자 잔고는 12조 4천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고객 예탁금은 69조 원대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모두 상승 추이가 지속되고 있고 21년도 고점 수준 도달 직전인데 고객 예탁금은 과거에 한 77조, 78조 원까지 올라갔었죠. 지금은 69조 원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고객 예탁금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3거래일 연속 숨고르기 없이 오늘 반등에 성공한 코스피였는데 지속 상승을 위해서는 역시 7월 9일 예상되고 있는 관세 관련 유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유예 내지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될 만한 협상의 진행 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두 가지 요소가 이제 7월 달 이후부터는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주도주 부재 속에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을 했습니다.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 장세가 시현됐고 외국인들은 4거래일 만에 순매수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순매수 규모는 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수급이 또한 지수 하단을 최근에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가 역시 좋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화장품과 미용기기 쪽이 수출 지표 앞둔 발표 앞둔 기대감 속에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전 거래일 서클이 15.5% 급락했다는 소식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좋지 못했고요. 영국의 보건당국이 비만 치료제 부작용 조사 착수에 들어갔다는 모습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좀 부정적인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상승 마감에 힘입어서 코스피도 어쨌든 플러스 반전을 했지만 외국인 현물 매도세가 사거래일째 지속되고 있다. 지금 코스피에 부담감이 됩니다. 상승 탄력을 제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이유로 들고 있고요. 다만 선물 시장에서 오늘 오전 기준 6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시장을 매도하기보다는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업종 중심으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순환매가 도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 금융투자 매수는 프로그램 매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에서 역시 지금은 외국인 선물 매수로 인해서 금융투자가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 매수하는 기계적인 매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섹터별로 간단하게 본다면은 전력기기 업종 강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데이터 센터 확충을 위해서 전력과 토지 지원 관련된 행정명령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HT 현대일렉트릭 등등이 좋았고, HT 현대일렉트릭은 노르웨이 기업의 전력 기자재 공급 협약 관련된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화장품 업종 강세였는데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화장품 수출액이 약 36억 달러로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콜마, APR,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특히 실리콘2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LNG 프로젝트 관련주도 강세였는데 이한구 통상본부장이 한미 관세 협의에서 미국 측이 LNG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를 원했다라고 밝히면서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세아제강지주, SK 오션플래트 등이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게임 업종도 강세였습니다. NC소프트, 리니지엠 중국 판호 획득 소식에 상승을 했고요. 넷마블과 펄어비스, 크랩톤 등 게임 업종 하반기 신작 출시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SK이노베이션이 오늘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정제마진 개선과 현대차양 배터리 출하 증가 소식이 있었고요. 사업부별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 등에 힘입어서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SO일 등 정유업종과 LG엔솔, 삼성 SA 등 일부 2차전지 업종도 동반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약세였는데 미국 증시에서 서클 16% 가까이 급락을 하는 등 스테이블 코인 테마 과열 인식에 대해서 주말 사이에 한국은행 CBDC 테스트 잠정 보류 소식에 투심이 약화되면서 LG CNS, 카카오페이, 다날 등 하락을 했습니다. 자, 서클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도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 아마 전일 종가 180달러였나요? 180달러 정도에 되는 서클을 목표 주가 80달러짜리 리포트가 서클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외사에서 나온 거죠. 180달러 하던 주가에 대해서 목표 주가 80달러 서클에 대해서 평가 보고서가 나왔다는 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업종의 탑3는 음식료, 담배, 화학, 기계 장비였고 업종의 바텀3는 건설과 의료, 정밀기기, 부동산으로 들 수 있습니다. 자, 7월 9일 모의협 상시한이 가까워지면서 트럼프의 과격한 발언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7월 3일까지 법안 관련해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트럼프는 더욱더 힘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 무역협상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던질 테니까 니네가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마라. 이렇게 트럼프가 좀 더 과격하게 나갈 가능성도 있겠죠. 특히 이번 주는 1일에 ISM 제조업 지수와 4일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지표 결과에 따른 투여 심리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연내 두세 번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는 시장임을 감안할 때 경제지표 부진이 경기 불안이나 또는 경제지표가 호조가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지표에 따라 시장의 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식 관련된 코스피 지수 자체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업종별 흐름에 따라서 빠른 순환매가 일단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가격 조정을 거쳤던 조선주와 SK하이닉스가 다시 강세로 전환하기도 했고요. 또 삼성전자, 방사는 또 약세였죠. 그리고 금융주는 차별적인 등락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소외됐던 2차전지가 일부 반등세도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소외주 이렇게 관련해서 단기 가격 매트를 확보한 업종들의 반등이 또 빠른 순환매로 나타나는 가운데 주도주들이 정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코스피가 3100선을 다가가더라도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좀 제어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고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코스피 타겟 프라이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적게는 한 3300 정도까지, 그리고 오늘 현대차증권에서는 코스피 목표 타겟을 3,600포인트까지 현대차증권에서는 올려 잡는 그런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7월의 무역협상 시한 도래와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 결과에 따른 확인, 이러한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이슈와 이벤트들이 7월 접어들면서 산적합니다. 여기에 따라 코스피 3,000선 이상에서 3,100선까지 다가가면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바로 나타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순환매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에 집중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2,900포인트 선에서 2,850포인트 정도까지 조정이 좀 나왔을 때 비중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확대할 수 있는 코스피 지수 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밸류가 비싸냐,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점을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주시면, 자, 이게 퀀텀 관련해서 보여준 자료인데 좀 띄워주세요. 첫 번째 자료인데요. 이겁니다. PBR입니다. 12개월 포워드 PE와 PBR인데요. 코스피 기준이죠. 2008년도 이후부터인가요? 왼쪽 보시면은 파란색 실선이 이 P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검게 보이는 실선이 PBR입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보이는 것인데 12개월 포워드 PER, PBR이죠. 자, 고점 대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위쪽으로 룸이 많이 남아있다. 예, 보이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12개월 포워드 PER, MSCI 코리아 쪽입니다. 2008년도 이후에 MSCI 12개월 포워드 PER인데 이것도 보면 과거에 뭐 14배 이상 올라갔던 적이 있죠. 지금 그때 2021년도에 코로나 시점에 14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10배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한 10.4배 정도. 예,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14배도 이상 올라갔던 적이 있고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과거 박스권으로 본다면 11배 수준 조금 넘는 수준이 예, 고점이긴 한데 지금 10.4배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여유가 남아 있고요. 말씀드렸던 14배 이상 올라갔던 적도 과거 있었기 때문에 예, 한국의 밸류에이션 놓고 보면 PER이나 PBR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균형적인 어떤 강세장 지속이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는, 아직까지 비싸다고 말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구간 정도이다. 중간값에서 조금 더 올라온 뭐 그 정도 수준의 지수 따위다 보신다면 아직까지 그렇게 뭐 조정이 급하게 깊게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다 왔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밸류에이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섹터별로 볼까요? 그 다음 이야기 들어보면 요겁니다. 자, 골드만삭스 퀀트와이즈 자료인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2006년도 이후로 봤을 때 각각의 섹터별로 파랗게 칠해진 부분들이 이 밸류 저점과 밸류 고점을 파란 색깔로 섞어 놓은 거죠. 그러면 제일 왼쪽에 보시면 코스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어떤 부분을 넘어서는 구간은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오른쪽 보시면 자동차죠. 왼쪽에서 두 번째 보시면 자동차인데 거의 밸류 저점에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밸류의 고점과 저점을 파란색으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봤을 때요.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밸류 저점에 있는 게 자동차입니다. 뭐 눈물 나죠. 예.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이렇게 밸류가 여전히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게 참 희한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자동차가 힘들고요. 자, 그다음 오른쪽 보시면 테크는 한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10.6배 정도 와 있고요. 자동차는 4.5배 정도 수준으로 평균 나와 있죠. 그리고 리테일 부분도 밴드 하단에 있습니다. 9.9배 정도로 리테일 부분도 밴드 하단에 놓여 있고요. 그다음에 파마, 그러니까 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뭐 이쪽인데 이것은 밴드 중심선 조금 위에 있습니다. 아직도 밴드 상단까지도 좀 남아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뭐 일단 제약 바이오 쪽 높은 밸류를 받고는 있지만 어쨌든 밸류 상단까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구간이고, 자, 그다음 오른쪽 어디입니까? 스틸, 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밴드보다 좀 높게 형성되어 있네요. 과거 밴드보다는 지금 스틸, 철강이 좀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디입니까? 케미칼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보다 높게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학도 만만치 않죠. 왜냐면 이게 어닝이 이제 워낙 빠지고 하기 때문에 밸류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도 지금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겠죠. 철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F&B 이런 음식료 같은 경우도 밴드 하단에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머시너리 같은 기계 뭐 이런 쪽은 어디입니까? 엄청 높게 형성되어 있죠. 엄청 높습니다. 34배까지 올라가 있죠. 과거의 밴드 상하단을 뚫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설주는 뭐 중간값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뱅킹도 밴드 중간쯤에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어디입니까? 시큐리티즈, 요거는 이제
증권주인데 증권주는 뭐 밴드 중간값 조금 하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슈어런스 뭐 보험 이런 쪽인가요? 그러면 이게 밴드 하단에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텔레콤 밴드 중간 정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밴드 상단에 다 왔네요. 완전히 상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 업종은 중간값 정도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절대 밸류치가 어떤 건지를 보는 반면 과거에 이 섹터의 밸류의 저점과 고점을 했을 때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가 보시면 저평가된 섹터가 어딘지가 좀 보이겠죠. 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싸게 거래되고 있는 점, 그리고 어떤 섹터는 특정 이슈 때문에 이미 밴드 상단을 훨씬 넘어서 거래되고 있는 밸류까지 거래되고 있는 섹터는 일단 좀 눈여겨 지켜보셔야 되겠죠.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섹터를 좀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EPS가 증가한다면 밸류에이션이 이제 점점 더 내려가겠죠. 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역시 기회가 될 수 있는 섹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전히 EPS가 강력하게 올라왔을 때 밸류는 빠질 수가 있다, 향후에. 그렇게 되면 점점점 밸류는 내려가면서 이렇게 투자가 매력도가 높아지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역시 실적 상승으로 들어가는 7월 이후에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절대 밸류는 과거 역사적 대비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보여드리면 예탁금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69조 원대까지 빨간색 제일 위쪽에 보시면 6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뭐 65조, 6조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벌써 69조 원 넘어서고 있죠. 급하게 자금들이 지금 국내 증시로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뭐 고무적이죠. 이러니까 아직도 유동성장세가 남아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입니다. 그 다음 표는 메리츠 증권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을 노린 UTPR, 이게 이제 OECD의 필라 2 최저 한세라는 세금인데요. 이게 미국에서 과세된 것인데 이게 G7이 미국 기업에게 이중 부과를 피하도록 합의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럽을 겨냥했던 해당 조항에 대해서 G7 유럽 국가들이 한 발 물러선 것이죠. 전반적으로 미국 어떤 기업에 굉장히 불리했던 이런 것인데요. 이에 따라 얻고 싶은 것을 얻게 된 미국은 OBBB 법안에, 그러니까 빅 뷰티풀 법안이죠. 이 포함된 섹션 899 이 조항을 삭제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섹션 899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금, 그러니까 유럽 쪽의 세금에 대해서 대항하는 미국 쪽의 섹션 899 이 부분인데요. 이게 진행이 되면 미국 쪽의 투자자들이 자금이 미국 외로 이게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됐던 섹션 899입니다. 이 조항을 서로가 이제 완화를 하면서 삭제한다, 이런 쪽으로 보이는데요. OBBB에서 미국 자산에 대한 해외 투자 우려를 유발했던 조항이 제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OBBB는 7월 4일 통과 목표를 순항 중이고요. 7월 4일 날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국회의원들은 이제 휴가를 가야 되죠. 금토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트럼프가 자, 이 법안 통과를 못 시키면 휴가 갈 생각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7월 3일 정도까지는 이 BBB 법안 관련해서 이슈가 어느 정도 클로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7월 말까지 이루어지고 그러면 7월 9일 관세 협상과 관련된 부분도 조금은 느슨해지면서 좀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BBB 관련해서 7월 3일까지 통과가 확 돼버리면 트럼프는 좀 더 기세등등해서 관세를 그냥 던져버리겠죠, 국가들에게. 자, 이제 기회 없어, 내가 그냥 던져버릴 테니까 네가 받으면 받고 말면 마라, 이렇게 상당히 강한 어조로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BBB 관련된 의회 통과가 가능해지면 단기에는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 보여드리는 법안 관련된 표를 보시면 이 법안의 BBB 통과 이후에 이제는 법안에 포함된 주요의 산업 관련된 지원 정책에 시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보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뭐 투자 설비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캐펙스는 R&D 투자 촉진이 되고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 관련해서 전통 에너지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된다는 점이죠. 청정 에너지, 이 신재생 에너지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혼선 방지를 위한 AI 산업 지원이 있을 수 있다. 뭐 AI 쪽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고요.
국방 관련해서는 드론이나 자율무인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방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방과 국경 보안에서는 국경 보안 관련된 인프라가 아마 될 수 있으며 건설과 보안 솔루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의료복지를 본다면 역시 보건의료 서비스나 제약업계 매출 변화가 일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빅 뷰티풀 빌 이렇게 돼 있죠. 이 관련해서 이제 섹션 899보다는 이 BBB 법안에 포함된 주요 산업 관련된 아젠다 이것을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수정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하원에서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매크로 관련된 어느 정도의 틀을 가지고 국내 시장을 한번 쳐다보는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역시 오늘 화장품주가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실리콘투가 급등했고 펌텍 코리아 그 외에 OEM사, ODM사들이 괜찮았습니다. 자, 언론에 따르면 K뷰티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화장품 수출 금액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현 추세대로 하면 프랑스에 이은 뷰티 강국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것이 한국이 미국을 넘어선 건 이번에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은 올해 들어서 1월에 7억 5,082만 달러에서 2월에 8억 8,586만 달러, 3월에 9억 3,986만 달러, 4월에 10억 2,956만 달러로 준 것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뷰티 브랜드는 에스티로더 등의 비교적 가격대가 있는데 한국이 이를 넘어선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하면서 북미를 넘어서 유럽 그리고 하반기에는 중동 모멘텀이 여전히 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실리콘2, 인그루드랩, SMCG, 제닉, 삐아, 한국화장품, APR 등의 화장품 관련주도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메리츠증권의 박종대 연구원께서 신구 인디 브랜드 밸류에이션의 격차의 근거라는 리포트를 쓰셨는데요. 동생들의 거침없는 약진과 형들의 우려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자, 마케팅의 문제가 온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인식과 비용 문제에서 인디와 매스 브랜드 업체 간의 속도 차이가 커지는 중인데 9세대 브랜드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 중점이 돼 있고 제한적인 마케팅비가 집행되고 있고요. 신세대 브랜드는 온라인 중점이고 대출 증대 전략이 여전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를 보면 일본의 메가와리 쪽에서 VT가 부진하고 APR의 대대적인 마케팅으로 점유율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이 됐고요.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신세대 인디 브랜드의 압도적인 우위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유통의 문제에서는 역시 실리콘2에 대한 신뢰도가 역시 높죠. 제가 지난번에 실리콘2 36,000원대 기업 탐방하고 그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 유럽 시장에 성장이 보이고 하반기엔 중국 시장이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드렸는데 여기에 따라서 조선미녀가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했기 때문에 너무 성장하다 보니까 조선미녀가 이제 우리가 컸으니 알아서 우리가 해볼게라고 유통시장에 나갈 수 있는 우려, 이것 때문에 실리콘투가 주춤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실리콘투를 통해서 조선미녀가 엄청나게 매출을 급증시켰는데 OPM을 40%나 개런티를 받았습니다. 근데 조선미녀가 밖으로 나가서 혼자서 유통하고 알아서 우리가 할게, 우리 잘 나가니까 라고 했을 때 한 자리 숫자대의 OPM 마진율 밖에 안 넣을 굉장히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조선미녀가 이 부분을 인지하고 실리콘투와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핫한 조선미녀 브랜드 그리고 그 외에 빅히트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인디 브랜드가 또다시 업이 되면서 실리콘투의 매출 확장세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브랜드 관련해서 실리콘투에 대한 신뢰가 있고 역시 유럽 시장은 더더욱이나 힘든 시장입니다. 유럽 시장은 독자적으로 들어가서 커지는 브랜드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역시 실리콘2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미국만큼이나 큰 유럽 시장의 성장이 실리콘2를 통해서 나타나고 인디 브랜드까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하반기 관련해서 중동 사업 세팅도 이제는 최근에 마친 것으로 실리콘2가 이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유럽 스페인 마케팅 확대는 중남미 사업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역시 초반에 약간의 마케팅비가 이제 진입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유럽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중동이 다시 시작한다. 미국은 완만하지만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실리콘2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제 박종대 연구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대 브랜드 업체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9세대의 보수적인 글로벌 유통 전략으로 봐서 큰 업체들은 역시나 소비자 접점에 대한 확대 제약을 갖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신세대 브랜드의 성장 여력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일단 다르게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PR 시가총액이 LG 생활 건강을 넘어선 것, 이것은 신세대 브랜드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분기 실적 프리뷰를 본다면 한국콜마는 높은 베이스를 극복할 것으로 본다는 점 이야기를 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미국 사업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따라서 결국은 과거에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3개월의 예상 EPS가 PER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구간인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장기 PER 수배 정도까지도 화장품 섹터가 좀 넘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여력이 아직은 있는 ODM이나 부자재 제조업체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고 해서 코스맥스는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펌텍 코리아 굉장히 좋게 봤고요. 유럽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실리콘투나, APR, 달바 글로벌 중심에 만약에 종목이 조금 조정이 나온다면 매력적인 매수가 바람직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메리츠증권의 리포트도 한번 봤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지유사도 상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고요. 지금 국민의힘도 분위기가 따라가는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유사 괜찮았고요. 그래도 은행주 같은 금융주도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입니다. 전선과 전력기기 상승인데요. NH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국내 전력기기 3사의 25년 평균 PER은 26배로 글로벌 전력기기 5개사의 평균 24배 PER을 넘어섰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는 전력기기 시장의 유기적 성장을 뛰어넘는 실적 개선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사가 밸류가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국내 3사는 후발주자로서 기회를 살려서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늘어났고 판매하는 제품도 늘어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유예기간이 7월 중으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전력기기 기업 대부분이 미국 공장에 있지만 원재료를 포함한 주요 부품 상당 부분을 미국 외지역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특히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부터 수입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 이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시에 공급 부족이 심각한 전력기기의 관세는 구매자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력기기 가격은 인상될 수 있고 전력기기 산업의 밸류에이션 역시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는 긍정적으로 이제 일단 표현을 한 거죠. 근데 표를 좀 보여주시면 글로벌 경쟁사와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줄여왔다. 국내 3사가 보시면 이 파란색 실선이 결국은 해외 글로벌 5개사와 국내 3사의 밸류에이션 할인폭인데요. 과거에 할인폭이 25% 이상 국내사가 디스카운트를 받아왔는데 지금은 거의 할인을 거의 안 받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밸류가 목에 찼다는 겁니다. 글로벌 탑티어들과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이 거의 이제 목에 차게 거의 같은 밸류까지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보니까 한쪽에서는 이게 이제 탑티어들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목에 찼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기가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지금 NH투자증권에서는 결국은 가격을 전가하고 그리고 한국 업체들이 마켓쉐어를 좀 더 확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확장성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절대 밸류는 글로벌 경쟁사 피어와 거의 같은 밸류까지 올라왔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 신규로 들어가서 엄청나게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식들은 조금 경계를 할 필요는 있지 않나. 단기적으로 숫자가 EPS가 더 올라가면 당연히 이건 룸이 더 남아 있겠죠. EPS가 더 올라가면서 밸류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는 글로벌 피어하고 거의 밸류가 키 맞추기까지 거의 왔다라고 본다면 조금 단기적으로서는 좀 쉬어가거나 약간 조정이 나와도 그럴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전력기기는 여전히 좋다고 봅니다만 단기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헤드라인 보시면 로이터 통신입니다. 네. 트럼프가 중국과의 AI 경쟁 가속을 위해서 행정명령 준비 중인데 이 행정명령은 전력망과 연결 지연 해소와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연방 토지 제공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오면서 전력기기 관련된 쪽, 전선과 관련된 쪽도 긍정적인 흐름을 오늘 받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난 주말 사이에 버티볼딩스도 2.7% 올랐고요. 주의 번호바도 2.54%, 비스트라 에너지도 2.44%, 전력인프라 관련주들이 주말 사이에 상승했던 점도 국내 전력기기 업체에 오늘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일제전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았고 산일전기도 최근에 보면 목표주가 상향이 지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LS라든지 그다음에 LS일렉트릭, 그다음에 산일전기, 일진전기, 대한전선, 재룡전기,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등등, 효성중공업 등등 이렇게 이야기들이 계속 돌고 있죠. 자,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자, 양말님 아직도 실리콘투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저 만나러 오셔갖고 실리콘투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제가 2분기 실적 발표 이전까지 조금 가져볼 만하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가지고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오징어 게임 3 공개 속의 해외 매체에 약간의 혹평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난 27일 오징어 게임 3가 공개된 가운데 공개 하루 만에 온라인 컨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렉스 페트롤에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분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공개 후에 여러 매체들이 혹평이 좀 나오고 있다는 평가 보고인데요. 미국 워싱턴 타임즈는 에미상 수상작이라면 감정적인 무게감이 있는 결말을 만들어야 했다라고 하면서 오징어 게임은 이에 실패했고 유명 배우가 카메오로 등장하는 장면으로 마무리하면서 관객에게 생각할 거리를 남기지 못했다라는 조금 아쉬운 평가를 갖고 있죠. 영국 가디언은 잔혹함은 더 심해지고 폭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풍자는 점점 사라져간다면서 볼거리는 있지만 예전만큼 날카롭지는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창작물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시즌의 가치가 있게 하려면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무언가 있어야 했다면서 대부분의 TV 시리즈에 어느 정도 공식이 있을 수 있지만 반복하고 있는 공식이 방금 전에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때 그것은 눈치채지 않기는 더 어렵다고 밝혔고요. 영화계 전문지인 하리우드 리포트도 한때 열광을 일으켰던 넷플릭스의 큰 히트작이 실망스러운 결말로 힘겹게 마무리됐다라고 일부 약간의 아쉬운 이야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은 역시 굉장히 역사적으로 한 획을 그은 상당히 좋은 콘텐츠였다고 좀 평가를 하고요. 국내 콘텐츠가 그만큼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도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게 영화라는 것이 1편을 뛰어넘는 그 다음에 다음 2편, 3편이 쉽지 않죠. 조닉 같은 경우도 4편 이렇게 막 나왔지만 만만치 않아요. 이걸 전작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되게 힘들고요. 그래서 결국 미션 임파서블 같은 그런 것들도 여전히 전작을 뛰어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되는데 좀 막판에 마지막 시리즈물이 조금 아쉬운 평가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결국은 넷플릭스에게 돈을 벌어준 아주 큰 그런 작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고는 보입니다. 다음 또 감독에서 좋은 작품으로 또다시 대응을 한다면 또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영국에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투약 후에 췌장염 발생 급증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좀 빠지기는 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비만약으로 유명한 글루카콘 유사 펩타이드, 그러니까 GLP-1 계약에 약물을 투여한 뒤 급성 췌장염을 앓는 사례가 영국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옐로우 카드 제도를 통해서 GLP-1 계열 약물을 사용한 뒤에 급성 췌장염을 앓았다는 보고로 올해에만 123건이 접수됐다고 보고요. 이 계열 약물은 마운자로, 젬바운드, 그다음 위고비, 오젬픽, 삭센다, 빅토자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D&D파마테, 올릭스 등의 관련주가 일부 부정적인 흐름이 나왔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한국은행이 프로젝트 한강, CBDC 잠정 중단 소식 등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서클도 16% 가까운 급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관련해서 마찬가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은행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후속 2차 테스트 진행의 경우에는
한은과 이견이 존재해서 조율 중이라고 하면서 후속 테스트 범위가 개인 간 성분과 추가 감행처 발굴 등으로 확대되면서 1차 테스트에서 고려되지 않은 의심 거래 보고 제도, 그리고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 등 정책 요건과 추가 전산 개발, 그리고 사업 예산 집행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은 관계자는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하반기에 CBDC의 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됐다고 하면서 법제화 등 상황이 정리되면 재논의를 하겠다는 생각이다라고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서클의 주가가 16% 가까이 급락도 했고요. 말씀드렸던 서클의 주가가 $180 정도 왔을 때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80로 절반 이상, 반토막 이상 드디어 패면서 매도 의견을 아예 내버린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다는 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LNG 한국 참여 희망 소식 등의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이건 뭐 과거의 이야기가 또다시 반복되는 건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뭐 우군 세력을 만드는데 미국은 굉장히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한국과 일본 굉장히 지금 계속적으로 조르고 있죠. 야, 빨리 들어와라 라고 조르고 있는데요. 미국 측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해왔다고 확인을 하면서 향후에 신중하게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기술적인 요인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사전에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밝혔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해서 덥석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상업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과거에 이게 그렇게 좋은 거면 옛날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다 했지. 왜 그때 그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고 한참 오래된 프로젝트를 한국과 일본에게 하게끔 만드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는 쪽도 있고요. 이게 투자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재직 기간 동안에 이게 가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말고 그 다음 대통령이 이제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이게 완전히 낙동과 오리알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다. 이런 게 해외 쪽에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거라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들 때문에 일단은 중소형 철강주라든지 강관업체, 피팅, 밸브 관련주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 들쑥날쑥했는데 아무튼 이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8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관련해서 좀 따로 열애를 하고 북한과의 갈등 해결 발언 등의 남북 경협주가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이 부분 관심 없고요, 최근에. 그 다음에 이란, 이스라엘 쪽은 벙커버스터 꽝 미사일 때려가지고 이제 내가 이거 나보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지, 놀렸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놀리지 마. 이렇게 나는 그거 아니야. 치킨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완벽하게 중동 지역을 처리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의 관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 갈등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당사자 되지는 않을 것이다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 관련해서 이제는 슬슬 손대기 시작하죠. 타코 트레이드 열받았죠. 그러니까 미사일 날려버렸다. 이런 이야기도 일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다만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일 위대한 조선 노동당의 성스러운 80년 혁명 영도사를 긍지 높이 펼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적대 세력들은 우리 스스로가 자력갱생의 길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사상 초유의 극악한 제재 봉쇄 책동에 매달렸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미국 등을 비난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과 별로 대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북한 쪽은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물론 이제 이게 너무 강하게 나온다는 것은 또 관심이 있다는 걸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북한 쪽에서 반응이 격하게 부정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점 정도입니다.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북한의 반응은 별로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프랑스 고속열차의 컨텐츠 제공 소식 등이 들렸습니다. 지금 네이버 웹툰의 언론을 통해서 프랑스의 떼제베 이누이 그리고 고속철, 저가 고속철, 위고의 오리지널 웹툰 15편을 전용 콘텐츠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독으로 웹툰 오리지널 작품을 제공해서 프랑스 1위 웹툰 플랫폼 입지를 강화했다는 구상을 밝혔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대형 미디어나 조이시티, 미스터블루나 디엔스 미디어, 네이버 등의 일부 웹툰 관련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폭염 경보 확대 소식 등의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저도 주말 사이에 자는데 너무 더워가지고요. 결국 에어컨을 틀었는데 여러분들 폭염에 건강 유의를 꼭 하시고요. 폭염주의보 관련해서 여름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기는 했다. 그런데 과거처럼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더운 날씨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식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셨죠? 여기까지입니다. I see you.